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남과 북이 정전협정을 맺은 지 60주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 상황은 여전하고 평화 정착은 묘연하기만 합니다. 60년 전 체결된 정전협정의 의미와 과정, 그리고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짚어봅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 연합군의 거침없는 북진으로 종결되는 듯 했지만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수세에 몰린 맥아더 사령관은 연합군에 북한 철수를 명령했고 남북은 38선을 마주보며 장기적인 대치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자 미국과 중국, 소련은 휴전을 협상하기 위한 물밑 접촉을 벌였고 이윽고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정전회담이 열렸습니다. 협상은 군사분계선과 포로 교환 등의 문제로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953년 7월 27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판문점에서 체결된 정전협정에는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군 사령원 펑더화이가 최종 서명했습니다. 당시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한 한반도 전체의 통일을 주장하며 협정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정전협정에 전쟁 당사자인 남한이 빠졌다는 역사적 사실은 이후 북한이 평화협정 대상으로 남한이 아닌 미국을 지목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5조 64항으로 이루어진 정전협정에는 적대 행위와 일체의 무장행동 중지, 군사 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 전쟁 포로 인도 및 인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협정 1조 1항에 의해 남북은 휴전선으로부터 각 2km씩 후퇴해 군사적 완충지대를 두는 비무장지대를 설정했습니다. 전쟁이 중단되긴 했지만 정전협정은 전쟁 당사자국이 합의한 휴전협정보다 국제법적 구속력이 약한 데다 완전한 전쟁 종결을 뜻하는 평화협정과도 거리가 멀어 명백한 한계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 지난 1954년 4월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이 열렸지만 아무 성과 없이 막을 내렸고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정전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전체제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간첩 침투, 국지 도발 등으로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가 4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소총 이상의 무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지만 남북을 합해 수백 개 초소에서 10,000명에 달하는 군인이 중무장하고 있으며 지뢰도 100만 개가량이 매설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해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한국교회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YMCA,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 등 기독교 단체들은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캠페인, 1인 시위, 콘서트, 세미나 등을 통해 평화협정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에 앞서 남한은 북한의 핵포기를, 북한은 남한의 주한미군 철수를 우선 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협정 당사자, NLL, 미기환 포로 송환 등 양측이 대립하는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와 같은 민간 차원의 인도적 노력이 평화체제 논의의 첫 단추를 끼우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WCC 부산총회에서는 선교, 정의, 평화 등에 관한 5가지 중요 신학 문서들이 채택될 전망입니다. WCC 총회 D-100 연속기획. 오늘은 WCC 주요 정책에 반영될 이 신학 문서들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WCC 총회는 일치와 선교, 정의와 평화, 증언과 봉사 등 지구촌과 세계교회가 당면한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해왔습니다. 특히 총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신학 문서들은 WCC의 공식 입장이자 WCC의 사역 방향 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WCC 부산 총회에서도 중요한 5가지 신학 문서가 공식 채택될 것이 유력합니다.
대부분 지난해 그리스 크레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문서들입니다.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문서는 1982년 발표된 선교와 전도 에큐메니컬 화건 이후 32년 만에 발표되는 새 선교 선언문입니다. 제목은 함께 생명을 향하여 변화하는 지형에서의 선교와 전도로 신학자들은 21세기 선교가 나갈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언문은 선교 현장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선교가 정의와 평화와 분리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 30년간 이 선교 성명서는 모든 그 선교 활동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신학적인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선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의 지역이 선교의 지역이고 정의 평화 문제와 선교 문제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006년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로 9차 총회 이후 추진되어 빈곤 부 생태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모두의 생명, 정의, 평화를 위한 경제, 행동 촉구의 부름 문서도 발표됩니다. 세계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경제정의 문제를 바로 세우는데 교회의 헌신과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총회에서는 신앙과 직제운동 차원에서의 일치 문서로 공동의 비전을 향한 교회와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일치가 다뤄집니다. 이 일치 문서에 대해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형기 명예교수는 WCC가 전통적으로 논의해온 기독교적 일치뿐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일치, 창조 세계의 일치가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일치의 문제가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가 새로우냐? 아까 이제 그 여러 변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창조의 문제를 다뤘다. 그다음에 신앙과 직제하고 상과 봉사의 합류가 있다. 이와 함께 WCC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전개했던 폭력 극복을 위한 10년 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한 정의로운 평화로의 에큐메니컬 부름도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서는 교회가 국가 간 전쟁을 억제하고 인류와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기를 제거하도록 하는데 다른 신앙 공동체들과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학 문서들은 WCC 총회 기간 825명 총대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되면 WCC의 공식 입장으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신학 문서들은 인류가 당면한 생명, 정의, 평화의 문제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연결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의 회복을 함께 도모하는 이러한 신학 선언문이 WCC 부산총회의 역사적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 주간의 알찬 기독교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한때는 선원이었다가 장사를 하기도 했고 증권 브로커로 큰 돈을 벌었다가 35살 늦은 나이에 화가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원시의 세계를 찾아 나선 예술가로 일컬어지는 폴 고갱인데요. 그의 삶은 영국의 소설가 서머셋 mom이 달과 6펜스라는 소설로 썼을 만큼 누구보다도 드라마틱하고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러한 폴 고갱의 걸작들이 세계 최초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문화산책에서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영혼의 화가, 19세기 마지막 인상주의자로 일컬어지는 폴 고갱. 그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념비적인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고갱의 발자취와 예술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초의 고갱 회고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의 고갱 회고전이면서 고갱의 3대 걸작, 진품이 한 자리에 모인 유일한 전시회입니다. 고갱 예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브루타뉴 시기와 폴리네시아 시기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보다 쉽게 고갱 예술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회화적인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었고요. 20세기 미술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화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유명 미술관에서 빌려온 이번 전시회 작품들의 보험평가액은 무려 1조 5천억 원. 2007년 같은 전시장에서 열린 반고흐 전시의 보험평가액인 1조 원을 훨씬 웃도는데요. 주최 측은 이번 전시회를 성사시키기까지 뉴욕 메트로폴리탄, 파리 오르세 미술관,
모스크바의 푸시킨 국립미술관 등 세계의 유명한 미술관들을 설득하면서 만 3년이 넘는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고갱이 던졌던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원시 낙원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느껴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전시가 고갱의 3대 걸작을 한 자리에 세계 최초로 모은 만큼요. 2층에 있는 설교의 환상, 황색 그리스도, 그리고 3층에 있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작품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층 전시관의 한 면을 장식하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는 고갱 예술의 유언적 상징성을 지닌 작품입니다. 건강 악화와 가난, 딸의 죽음 등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그려진 이 작품은 인간의 탄생과 삶, 죽음의 3단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도 불리는 설교 후의 환상은 고갱의 종교적인 경건함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고갱의 3대 걸작 마지막 작품으로는 황색 그리스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영적인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현실 세계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들을 한자리에 배치함으로써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고갱의 이 3대 작품을 보기 위해 국내외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엄마랑 미술관에 왔는데 고갱의 화려한 색채감이 멋있어서 좋았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걸 봤는데 작품에 대해서 알고 왔는데도 그 앞에 서니까 되게 웅장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잃어버린 낙원을 찾는 데 갈망했으며 천재적인 재능과 감각 때문에 세상과 단절됐던 고갱. 그가 겪었던 고난과 고통을 회화적 언어로 접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고갱의 인생관을 이해할 수 있는 창이 되고 있습니다. 낙원을 꿈꾼 고갱의 꿈과 신앙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9월 29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자녀 교육일 텐데요.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일 텐데요.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자녀를 키운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회복을 돕는 2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치원도 학원도 보내지 않고 공부하라 소리 한번 해보지 않은 엄마. 세상의 기준으로는 빵점 엄마인 정삼숙 사모가 두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고 암송하게 하면서 철저한 신앙교육과 성품교육을 한 결과 두 자녀는 미국 명문대의 장학생으로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비결은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뿐이라고 강조하는 정삼숙 사모.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드림의 법칙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라 강조하는 이 책은 자녀를 둔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가지만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예배하고 싶다. 이 책은 예배의 방법이나 의식이 아닌 예배하는 사람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독자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도록 돕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콘서트를 포교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은 오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아파시오나토 멘토링 콘서트가 신천지 위장 포교 전략의 일환이라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은 이날 행사가 고등학생들에게 멘토를 소개해준다는 방법으로 접근해 멘토링 동아리 짝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궁극적으로 보건방과 센터로 인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은 또 신천지가 이미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길거리에 가판을 설치해놓고 멘토링 콘서트 홍보와 함께 콘서트 참여를 유도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진용식 대표회장이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박윤식 씨와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26일 해오름교회에서 열린 승소 감사 예배 및 기자회견에서 진용식 목사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승리함을 주셨다며 박 씨의 전도관 전력이 법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의 사역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세계 한인기독교 이단대책연합회 상임위원장 최삼경 목사는 승소 판결에 대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긴 결과라며 이단 연구자들이 더욱 힘써서 한국교회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진홍식 목사는 지난 2010년 일본에서 진행한 이단 세미나에서 박윤식 씨가 전도관 출신이라는 발언을 했으며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진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2011년 이후 2년간의 소송 끝에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발언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진 목사 측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기독교 파송 이사를 대폭 축소한 연세대 정관 개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단체 협의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기독교 평신도 세계협의회,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 등 4개 단체는 17일 연세대 설립 정신 회복을 위한 평신도 대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대책위는 평신도 연합단체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교회가 연세대 문제에 더욱 적극적이고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공감을 나눴다고 설립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책위는 오는 29일 기독교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향후 연세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 대구 성산교회 황용대 목사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강진읍교회 김영진 장로가, 총회장 후보에는 현 부총회장 인천 성신교회 박동일 목사가 입후보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 수호위원회가 다음 달 22일과 23일 위원회가 연구조사한 이단 사이비 집단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단 사이비 대처를 위한 포스터와 연구책자를 회원교단에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윤리적 성문화 선전교육 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행동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제정을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건전한 성문화 풍토 정착을 위해 문화사업과 피해자들을 위한 자활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3회 청소년 기름부음 캠프가 대은혜의 세대를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오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에서 개최됩니다. 캠프에서는 교회와 학교에서 청소년들 스스로가 기도 모임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하우와 실제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비가 그친 것도 잠시 또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호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저녁에는 충청도, 밤에는 수도권에 비가 오겠습니다. 주일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광주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으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